요즘 나이 60은 옛날 나이 60이랑 다릅니다. 나이 40에 등단한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은 나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사람 나이는 옛날 사람과 똑같이 쳐서는 안 되고 살아온 횟수의 0.7을 곱하는 게 제 나이다라고요. 이른바 요즘 나이 계산법입니다. 호적 나이에 0.7을 곱한 나이가 지금 시대의 진짜 나이라는 겁니다. 지금 호적 나이가 60이라면 옛날 42세, 70이라면 49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 세대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0.7을 곱해야 정신적, 육체적인 체감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노년학자들도 지금 70대는 1960년대 60대와 비슷하다고 하니 일리 있는 계산법인 듯합니다. 60이란 나이는 아직 정말 젊은데 그 나이의 무게 때문일까요? 60대가 넘어 부쩍 많은 분들이 무기력함과 허무함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길게 달려온 직장 생활이 접을 날이 다가오고 자식들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늘 에너지가 부족하며 날카롭던 총명함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서글픕니다. 한때 많았던 인연도 떨어져 나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듯한 외로움과 불안이 60대의 마음을 감싸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60대의 마음은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방향을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도움될 만한 명언 3가지와 공감이 되는 사연 몇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다산 정약용 선생이 흔들리는 60대에게 전하는 3가지 조언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겉모습을 잘 가꾸어라. 겉과 속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내면이 바른 사람은 그 품격이 겉으로 드러나고 겉모습이 바르고 단정한 사람은 그 내면 또한 바르고 경건하다. 겉모습이 내면보다 못하면 사람이 보기에 촌스럽고 내면에 비해 겉모습이 지나치면 그건 거칠애밖에 안 된다. 겉모습과 내면이 모두 잘 가꾸어져 어우러져야 군자다워진다고 할 수 있다. 공자 또한 내면과 외면 2가지를 모두 강조하였으며 둘 중 하나만 뛰어나게 하는 것은 올바른 수양이 아니라고 말했다. 물론 순서를 따지자면 내면의 수양이 먼저이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물건이더라도 보잘것없는 헝겊더미에 파묻혀 있으면 그 진가를 아무도 알 수 없듯이 내면이 뛰어난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외면을 가꾸는 일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높은 뜻을 지닌 자일수록 자신의 주변을 반듯하게 정리한다. 반듯한 자세로 일상에 임하라.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하고 단정히 하여라. 두 번째, 거스르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여라. 노노에 이르길 30대에는 일입이라 하여 스스로 바로 서며 자신의 주관을 세우고 40대는 부록이라 하여 세상 일에 쉽게 미혹되지 않으며 50대는 지천명이라 하여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기라 이르렀다. 젊었을 적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에 도전하고 성공이란 욕망을 쫓았을 수 있다. 50대에 접어들면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과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하늘의 뜻이 작용함을 깨닫게 된다. 50이 넘어가면 세상을 꺾으려 하기보다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운 시기이다. 거스르려 할수록 마음은 불행해진다. 진인사대천명임을 깨닫고 자신이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더라도 분하게 여기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수양하라. 천명을 완전히 익히면 그 어떤 고난과 힘든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 세상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내려주었는가? 왜 나에게만 이리도 세상은 가혹한가? 이렇게 한탄만 하고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 뿐이다. 또한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의 근거 없는 비방 혹은 헛소문, 사소한 오해 등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은 막상 그 실체를 들춰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많다. 50이 되면 주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도 좋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쭉정이들은 곧 떠밀려 내려가고 군자의 덕을 실천한 이들은 고고하게 그 위용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하루를 쌓아라. 삶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가 아닌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에 달려있다. 무릇 사람의 성품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군자와 소인 모두 처음에는 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군자는 날마다 조금씩 차근차근 정진하여 결국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고, 소인은 날마다 조금씩 퇴보하여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이루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의 더 나은 하루들이 조금씩 쌓여 변화를 이끄는 것임을 알고 있다면 인생을 길게 보고 바로 오늘 하루부터 수양을 쌓아나가게 될 것이다. 학문과 수양 또한 타고난 자질이 아닌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하루들을 쌓는 것으로 완성된다. 50이라는 나이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도 좋은 시기이다.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여 지금껏 숨가쁘게 달려왔던 인생을 잠시 돌아보거나 새로운 변화를 주기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바로 지금부터 변화의 방향을 조금씩 전진한다면 그 하루하루들이 쌓여 인생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명언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누구에게나 방황의 순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 온 뒤 개인 하늘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듯 방황을 겪고 나면 성장하고 아름다워지며 지혜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삶을 바꿀 것인가? 계속해서 이어온 길을 걸을 것인가?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50대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호서대 명예총장인 고 강석규 박사님 생전 수기는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95세 어른의 수기.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수기입니다. 60이면 정말 젊은 나이입니다. 앞으로 4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찌 덤으로 산다며 죽음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어학 공부를 해도 70세에는 충분히 프리토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노 교수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은 10여 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서울에 살고 있는 연세대 수학박사로 안동교육대학 단국대 교수를 역임한 분의 감동적인 시입니다. 제목 당신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소. 어느 노 교수의 이야기. 친구 한 사람 잃고 나니 남은 당신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소.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만이고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를 일. 부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고 아끼는 어리석은 짓이란 이젠 하지 말기요. 오늘도 금방 지나간다오. 돈도 마찬가지요. 은행에 저금한 돈, 심지어는 내 지갑에 든 돈도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란 말이오. 그저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오. 뭘 걱정해? 지갑이란 비워야 한다오. 비워야 또 돈이 들어오지. 차 있는 그릇에 무얼 더 담을 수 있겠소? 그릇이란 비어 있을 때 쓸모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오. 뭘 또 더 참아야 하리까? 이젠 더 아낄 시간이 없다오. 먹고 싶은 거 있거들랑. 가격표 보지 말고 걸들린 듯이 사 먹고, 가고 싶은데 있거들랑 원근 따지지 말고 바람난 것처럼 가고, 사고 싶은 거 있거들랑 명품 하품 가릴 것 없이 당장 사시오.
앞으론 다시 그렇게 못한다오. 다시 할 시간이 없단 말이오.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들랑. 당장 전화로 불러내 국수라도 걸치면서 하고 싶던 이야기 마음껏 하시오. 그 사람 살아서 다시는 못 만날지 모른다오. 한때는 밉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던 당신의 배우자, 친구. 그 사람 분명 언젠가 당신 곁을 떠날 거요.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오. 떠나고 나면 아차하고 후회하는 한 가지. 사랑한다는 말. 그 말 한마디 못한 거. 그 가슴 저려내는 아픔. 당하지 않은 사람 절대 모를 거요. 엎질러진 물 어이 다시 담겠소? 지금 당장 양말 한 짝이라도 사서 손에 쥐어주고 고맙다 말하시오. 그 쉬운 그것도 다시는 곧 못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시오. 어떤 불평도 짜증도 다 받아들이시오. 우주 만물이란 서로 다 다른 것. 그 사람인들 어찌 나하고 같으리까? 처음부터 달랐지만 그걸 알고도 그렁저렁 지금까지 같이 산 거 아니오? 그동안 그만큼이나 같아졌으면 되었지. 뭘 또 더 이상 같아지란 말이오? 이젠 그대로 멋대로 두시오. 나는 내 그림자를 잃던 날, 내일부턴 지구도 돌지 않고 태양도 뜨지 않을 줄 알았다오. 그러기를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나는 매주 산소에 가서 그가 가장 좋아하던 커피잔에 커피를 타 놓고 차디찬 돌에 입을 맞추고 돌아온다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겨우 이 집밖에 없다오. 어리석다고, 부질없다고, 미친 짓이라고 욕해도 난 어쩔 수 없다오. 제발 나같이 되지 마시오. 이것이 곧 당신들의 모습이니 살아있을 때라는 공자도 못한 천하의 명언을 부디 실천하기 바라오. 지금 당장 넌지시 손이라도 잡고 뺨을 비비면서 귓속말로 고맙다고 하시오. 안 하던 짓 한다고 뿌리치거들랑 허허하고 너털 웃음으로 크게 웃어주시오. 이것이 당신들께 하고픈 나의 소박하고 간곡한 권고이니 절대로 흘려듣지 말고 언제 끝나버릴지 모르는, 그러나 분명 끝나버릴 남은 세월 부디 즐겁게 사시구려. 네,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시였죠. 내가 앞으로 90세가 되었을 때 지금의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60대가 늦은 나이라는 생각은 요즘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건강하게 올해 80대, 90대 넘어서도 정정한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신가요? 손 놓고 체념하며 인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리며 살기에는 아직 살 날이 너무도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인생의 전반전도 안 끝난 것일지도 모르지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60은 전혀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물론 60은 은퇴라는 불안감과 혼자가 된 듯한 고독에 여러모로 흔들리고 쉽지가 않은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의 60대 이후 인생 이막에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들려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훌륭한 삶의 조언을 함께 들어볼까요? 정년 이후의 삶은 막이 내린 뒤에 인생이 아니라 제2막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정년 이후 삶을 현명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공허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라. 진정한 삶의 행복은 공허감에 있다. 공허감이란 내가 타인과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마련이다. 60대가 넘으면 직장에서 퇴직이 다가오는 시기이고 내 소속이 불분명해져 큰 불안함이 찾아오는 시기이다. 소속이 사라지고 직장이 없어져도 내 스스로가 가치가 있다고 느끼려면 공허감이 필수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에게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보수를 쥐어준다고 해도 행복해지기는 힘들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 음악가였으나 바쁜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의학 공부를 했다. 마침내 의사가 된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아프리카 빈민을 위한 의료 봉사를 했다. 그는 그 일에서 큰 공허감을 느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로 누군가에게 공헌할 수 있는지 여부다. 그에 따라 매일의 삶이 달라진다. 둘째, 배우자와 동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직장에 다니고 육아를 할 때는 서로 바빠서 느긋하게 대화할 시간이 없던 부부도 인생 이막을 맞이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자녀들도 이제는 다 커서
남는 것은 결국 부부 둘만이 남는다. 대부분의 남편은 직장에서처럼 상하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질린 나머지 이혼을 고려한다. 예전에는 일이 바빠 여행을 갈 수 없다거나 일 때문에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 자녀 교육은 배우자에게 맡긴다는 식으로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 일 핑계를 댈 수 없다. 집에서 짜증이 나도 일터로 도망갈 수 없다. 퇴직으로 배우자와 마주하게 되면 그동안 미뤄뒀던 두 사람의 관계가 분명해진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아들러는 말한다. 언제나 배우자를 동등한 친구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자기 일은 스스로 챙기고 집안일도 거들고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늘 익숙했던 대로가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한 시기가 60대이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후 성숙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잘 살길 원한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맞춰나가야 한다. 셋째, 꼭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은퇴 후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60대는 지금껏 그저 쉼없이 정신없이 삶을 달려오기만 해왔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달릴 곳이 사라지니 이상하고 어색한 것이다. 취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마치 일을 하듯 새로운 취미에 몰두하거나 전문가만큼 무언가를 잘하려고 힘쓰는 사람도 있다. 평생 부지런히 일만 해왔던 사람이라면 이러한 초조함과 집착에서 비롯돼 반드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일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다.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산책을 하고 멍하니 있거나 잠을 자는 것도 모두 일인 것이다. 더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뭔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의무가 되고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서는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꼭 무언가를 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인생에 대해 찬찬히 고민을 해보는 게 먼저다. 인생 2막을 생각한다는 건 결국 삶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보낼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는가? 지금까지는 쉼없이 달려왔다면 이제는 잠시 숨을 돌리며 지나온 내 인생들과 앞으로의 내가 나아가고 싶은 인생들까지 깊은 고민과 사색을 갖고 찬찬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너무도 길고 찬란하다. 꼭 젊었을 적에만 청춘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마음이 청춘이라면 60대이든 70대이든 청춘인 것이다. 마음이 늙어버리면 그때가 진짜 노인이 되는 때이다. 후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말고 오늘을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디며 살아가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다르게 일할 수 있다.